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좀 근래 들어서 가장 크게 빠졌는데 그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각국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거, 이거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긴급 연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 늘어나고 있는 추이, 이것도 있고, 특히 이제 뉴욕시나 뉴욕주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2만 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뉴욕시가 하루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고, 뉴욕주도, 뉴욕시 제외한 뉴욕주도 또 1만 명 나와서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한 60%대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그 이상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혹시 거리두기 뭐 강화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백신 접종을 좀 촉구하는 정도로 갈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 증가, 그 다음에 긴급 연설 준비,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일부 이동 제한 국가 증가, 뭐 이런 것들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비 활동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을 초래한 게 첫 번째 조정 이유였고요. 다음에는 이게 이제 외신에서는 오늘 뭐 조맨친 쇼크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 사람이 이제 인프라 법안, 사회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좀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원래 초안이 한 3조 7천억 달러 정도 추진되다가 그 절반으로 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물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주장도 하고 있고,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0대 50이라서 딱 반만 나오면 이제 부통령이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반대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내년도 성장 전망을 낮춰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뭐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3%에서 2%로 1%포인트나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변수로 내년도 1분기 또는 이제 2분기까지 미국의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다.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요게 이제 하나가 변수가 됐고, 세 번째는 어려운데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주말도 월러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내년도 3월 금리 확률을 베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년도 3월 기준인데 3월만 해도 벌써 동결 확률하고, 파란색이 동결 확률이고 이 이제 주황색이 이제 인상 확률이거든요. 거의 붙었어요. 예, 거의 이제 붙어 있을 정도로, 이러다가 내년 3월에 금리 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악재는 있는데 긴축이 접어들고 경기는 둔화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증가되고, 여기에 뭐 중국이 경기 부양 지진율 인하했는데 오늘은 금리 인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거 인하해가지고 어쩌자는 건지, 뭐 이런 어떤 해석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증가하는, 예,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 어떻게든 61선 전후에서 좀 움직였다가 오늘은 그냥 21선까지 깼죠. 예, 21선 깬 거는 12월 들어서 별로 없었거든요. 12월에 21선 이하에서 주가가 움직인 건 이틀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걸 깨고 내려가면서 3일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가면 이상하게 안착을 잘 못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이후 보면 아무리 세게 올라가도 장중에는 3,050을 못 넘기고, 종가로는 여간에서는 3,000 못 넘기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3,000 넘어가서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은 좀 수급이 주춤거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매도한 금액이 되게 비슷했죠. 각각 이제 5,600억대 정도 전후되는 그런 매도를 좀 했고, 외국인들 특히 선물 장중에 거의 11,000개 가까이 매도했다가 이제 뒷부분에 줄였는데, 제가 가끔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마지막 1시간 사이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지수 초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이게 이제 막판에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좀 너무 팼나? 너무 때렸나? 그러니까 이런 정서도 외국인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장 개장 직후에는 좀 뭐 미증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조금 선전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건 뭐 어차피 30분 이상 영향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초반에는 오늘 너무 뺐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는데, 다만 특징이 이제 코스피 거래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매도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6%, 동시효과 전까지 25% 정도인데 26%면 사실 지난주 쭉 보시면 뭐 낮았던 날 24%였고 높았던 날은 35%였는데 그 금요일 이건 특이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 지난주 대략적인 평균보다 한 1%포인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높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매도 보시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금요일을 빼고 나서 매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적게는 24.7%, 많이는 27% 정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매수 비중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매도가 좀 늘었고 매수가 되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매도가 좀 잡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 매도 규모에 비해서 순매도 금액이 큰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도를 세게 했던 날이라기보다는 매수를 좀 덜한 날로 이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매도가 증가되기 시작하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럼 정말 충격이 커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은 많이 팔았다라고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화학 이제 LG화학이죠. 되게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보면 많이 판 게 금융, 운수장비 팔았고요. 전기전자는 사실 별로 안 팔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매수였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매도로 잡혀서 그렇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매수를 했어요. 이제 기관은 의약품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도. 근데 전기전자하고 화학을 또 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전체 그 매도에 뭐 거의 한 80% 정도는 새 업종, 화학, 전기전자, 서비스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됐고 나머지는 그렇게 매도를 대량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소프트웨어, 게임주 일부, 하드웨어 이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제약 쪽 골고루 다 매수하긴 했는데 제일 많이 매수한 게 하드웨어 쪽이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산 장비주 쪽은 한번 향후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이렇게 됐고 향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 보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 지금 대형주 수급이 공백이잖아요. 사실 작년도 이후에 너무 그 대형 IPO가 많았어요. 뭐 카카오 그룹주 쫙 들어오고, 뭐 하이브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들어오는 데다가 이제 그 끝판왕 들어오잖아요. 시가총액 뭐 60조 원 되네, 70조 원 되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종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대형 LG화학 같은 대형주 눌러버리면서 이제 좀 시장의 방해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쨌든 매수를 이번 주에는 좀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LG화학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LG화학의 괴롭힘이 마무리가 되면 이 공백이 진정이 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의 어떤 흐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국이 그 부양책이라고 사실상 금리 내린 건데 뭐 내린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고 되게 조금 내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라는 것만 부각되고 또 중국이 오늘 위안화 절하는 또 엄청 세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이 별다른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잔뜩 났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긴 한데 중요한 건 중국이 경기 부양 어쨌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우니까 경기 부양하는 거지라는 쪽으로 오늘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부양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도 좀 반영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오늘 좀 나쁜 쪽으로만 반영을 했다. 그런데 일종의 재료가 이제 누적돼 있는 거 정도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천을 넘어가서 3천 위로 쭉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나빠지는데 3천에서 또 멀어지면 그동안에는 다시 또 매수를 붙이는 패턴을 반복했었거든요. 지금 멀어졌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여기서 다시 매수를 또 붙일 거냐. 이게 오늘 매도한 만큼 내일 매도해버리면 사실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2,900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버틴 종목들. 예, 오늘 이제 버티면서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매도가 나왔을 텐데 그 물량 누가 받은 거거든요. 받았거나 이미 매집이 됐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들 중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쌓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를 좀 쌓아놓고 한번 관심 있게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눈에 딱 띄는 차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야후 파이낸스에 보시면 나오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거 인용 쓸게요. 이거 왜냐면 이거 안 쓰면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출처 야후. 예, 이렇게 이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가 322%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종목별 상승률을 보면 평균 중간값이 63%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종목들별로.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예, 그리고 평균 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 되는 종목은 지수보다 지수보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수보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20%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 중에 5명 중에 1명? 그게 적합한 이제 비율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투자하기가 어렵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주식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을 뭐 3%, 7%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22%면 수능에서 5분의 1이니까 아, 이거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확률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이런 거 갖고 아, 그래, 맞아. 주식시장 어려워. 이렇게만 낙담하지 마시고 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집요한 어떤 공부를 좀 해보시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데이터만 보고 아, 되게 어렵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 22%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올해예요. 올해 11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지수는 23.2 그러니까 11월까지니까 이제 23% 정도 되겠죠. 이것도 출처 야후라고 쓸게요. 네, 어쨌든 그 23.2%가 올랐는데 이제 중간값이 18.7%.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차이가 없죠. 예,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데 5% 정도 어쨌든 뒤쳐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는 거는 티가 나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수보다 보통 2.5배 정도 수익률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 되게 차별화 장세였고 과거에는 그 차별화가 되게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년도 이후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차별화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보다 투자하기가 되게 쉽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 나올 때 좀 종목들 수급 잘 지켜보셨다가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이게 낙담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종목들 찾는 집요함을 좀 가져서 용기 막 잃지 마시고 이제 종목 찾는 어떤 노력으로 또 승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